화를 냈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경기 중에 엄청 혼냈어요. 강인 선수가 수비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거든요. 근데도 혼냈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고 그렇게 혼난 게 오히려 더 좋은 이유, 그리고 강인 선수가 주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깔쌈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파리 대 툴루즈전 57분이었어요. 상대가 백패스를 요렇게 했어. 그래서 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 센터백이 롱킥을 했어. 파리가 소유권을 되찾은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잘 한 거죠. 상대가 롱킥을 하도록 유도해서 볼을 가져왔잖아. 자, 근데 엔리케 감독이 갑자기 강인 이렇게 극대노를 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억울한 표정을 지었죠. 엔리케는 왜 그렇게 화를 낸 걸까요?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하다가 마지막 2m에서 살짝 속도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고작 2m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엔리케한테는 그게 엄청난 차이인가 봐요. 왜 그러냐? 그 2m 때문에 실점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득점 찬스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실점 위기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강인 선수가 압박할 때 파리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쭉 올리고 있었어요. 왜? 파리의 전체적인 수비 플랜이 요거거든요. 상대가 백패스를 해? 그러면 다 같이 라인 올려. 상대 공격수 옵사이드 만들고 우리끼리 앞뒤 간격 좁혀. 그리고 볼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개빡세게 압박해. 전진 패스 못 나가게 해. 만약 그 사람이 제껴진다?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압박해. 그래서 뺏어. 요게 파리 수비의 전체적인 플랜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 2m 압박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상대가 질 좋은 전진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때 우리가 라인 올려서 뒷공간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 킥이 만약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실점 위기 제대로 맞는 거예요. 물론 혼났을 때 그때는 운 좋게 킥이 연결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그 2m의 조금의 안일함이 팀 전체의 수비 플랜을 다 어그러뜨릴 수 있는 심각한 실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죠. 자, 그러면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마지막 2m에서 오히려 속도를 올려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킥하는 걸 아예 블락하는 거죠. 공이 전진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설사 공이 전진되더라도 마지막까지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서 상대를 쫄게 만드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킥의 임팩트, 팔로우스루에 영향을 주고 패스 선택지를 탐색하는 시간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면 킥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화를 냈던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득점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강인 선수가 킥을 그냥 블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들어갔어. 그래서 아예 공을 뺏었어. 그러면 바로 득점 찬스예요. 그 선수가 마지막 수비수였잖아. 뒷공간 엄청 넓었고. 그런 걸 누가 잘해요? 덴벨레. 지난 클럽 월드컵에서 레알이랑 할 때 전방 압박해서 공 아예 뺏어가지고 2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인 선수가 혼난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와, 수비 좋았다, 소유권 되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엔리케 입장에선 그게 실점 위기를 초래하고 득점 찬스를 놓친 그런 장면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파리가 2대1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간당간당했다고. 그래서 엔리케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면 보통 60분 대 교체 아웃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케 입장에서는 강인 선수가 체력 안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빡세게 압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자, 물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열심히 압박했거든요. 근데 엔리케한테 99%는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수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압박의 목적을 달성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까지 중시할까요? 그런 디테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기의 승패, 시즌의 우승 여부를 가린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엔리케는 11명 모두가 예외 없이 100%로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음바페가 파리에 있을 때 그렇게 설득한 거 아니야, 압박하라고. 근데 결국 레알로 떠났고 나머지 선수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해서 지난 시즌에 다 증명했잖아요. 자, 엔리케만큼 그 마지막 2m의 압박을 중시하는 감독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랄프 랑닉. 요분이 게겐프레싱, 역압박을 체계한 분이에요. 그래서 클롭의 스승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요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약간의 압박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약간의 임신과 같대요. 약간의 임신이라는 게 있나요? 임신을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 약간의 임신은 없잖아. 압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압박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랄프 랑닉이 압박 축구를 안착시킨 짤츠부르크에서는 쓱 가다가 2m 앞에서 멈추는 거, 그걸 화장실 스타일 압박이라고 부른대요. 변기 앉아있는 사람 비슷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압박하면 엄청 혼낸대요. 왜? 그거는 상대한테 아무런 위협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가 공을 잡고 있는 공간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발을 뻗어서 공을 빼앗아라,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리버풀의 부흥을 이끌었던 클럽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압박은 마지막 2m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봐야죠. 과연 이강인 선수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왜 그 조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거 관련해서 참고해볼 만한 언급이 있어요. 랄프 랑릭 그리고 클로이 뭐라고 하냐면 압박이라는 건 몸에 깊숙이 배어있는 본능,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랑릭은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부터 그런 축구를 해야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조사를 쫙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파리의 주전 선수들은 유스 시절 혹은 이전 소속팀에서 아주 강력한 압박 축구를 경험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의 전부 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어땠어요? 그 전에 발렌시아, 마요르카 그리고 뭐 U20 대표팀 이런 팀에서 강한 전방 압박 축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와서 그런 압박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다른 선수들보다 비교적 어려웠을 수 있다. 자, 근데 랑릭 감독이 말했듯 나이 먹어서도 그걸 익힐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구현한 팀이 어디야? 클럽의 리버풀. 기가 막힌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그런 본능이 스며들도록 했어요. 어떤 훈련이냐? 론도 있잖아요. 옛날에 바르셀로나가 많이 했던 거. 수비 2명 들어가고 나머지 선수들이 볼 돌리는 거야. 자, 근데 그거 할 때 보통 수비 둘 중에 하나가 볼을 뺏으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클럽의 리버풀은 규칙을 좀 바꿨대요. 패스가 처음 6개 돌아가기 전에 수비가 뺏는다? 그러면 수비 2명 다 한꺼번에 아웃. 저도 운동할 때 론도 많이 했지만 이런 규칙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선해. 자, 이런 규칙이 있으면 수비들이 어떨까요? 초장에 뺏으려고 하겠죠.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그 안에서 돌면 진짜 힘들거든. 이 훈련을 맨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때요? 볼을 뺏기자마자 바로 뺏어오는 습관이 몸에 밴 거야. 그게 경기장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클롭 감독이 원하는 압박 축구로 리그, 챔스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있어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온 지 3년 됐거든요. 압박, 역압박하는 습관 몸에 엄청 뺐어요. 대표팀에서도 뺏기면 바로 나가요. 몸이. 생각의 차원이 아니야. 그냥 몸이 반응해. 근데 하필 파리의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전 세계에서 압박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야.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압박력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출전 시간 더 늘어나고 주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강인 선수 공 가졌을 때의 능력 충분합니다. 섬세한 롱킥, 크로스, 수루패스 파리의 주전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아, 근데 이 압박력이라는 게 지금 파리의 축구에서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 지난 시즌의 파리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뒤에 파초랑 마르키니오스가 베이스를 딱 잡아. 그리고 비티니아가 피번 역할을 하죠. 막 돌아다니면서 빌드업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요. 그리고 왼쪽에 흐비차, 오른쪽에 두에가 피너 역할을 합니다. 상대 풀백을 여기다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멘데스, 하키미 위, 아래, 중앙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완전 플로터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엔 파초, 마르키니오스 빼고는 얘네들이 진짜 막 다 돌아다녀. 더 두서가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무한 스위칭하면 상대 수비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비티니아도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막 스위칭하는 팀을 상대하면 너무 힘들다. 자, 근데 파리가 그런 축구를 하게 되면 선수 한 명 한 명의 압박력이 더 중요해져요. 왜냐면 그렇게 막 자리 바꿔서 공격하다가 볼을 뺏겼어. 근데 바로 못 뺏어와. 그러면 수비 조직력이 떨어진다고. 얘네들이 다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리케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뺏기자마자 무조건 다시 뺏어오는 거. 엔리케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는 점유율 100%를 원한다. 진짜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런 느낌이야. 뺏기면 무조건 바로 뺏어오려고 해. 그래야지 각 선수들의 자리가 뒤죽박죽 된 것의 수비적인 취약점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공격적인 효용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강인 선수의 주전을 염원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득점력이죠. 강인 선수가 빈몸으로 침투하는 횟수는 훨씬 많아졌어요. 득점할 수 있는 공간도 잘 찾아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마무리, 득점하는 게 조금 더 좋아지면 주전 경쟁력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플로터 선수들 있죠. 득점력이 진짜 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을 차지한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먹었던 것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엔리케 감독이 화낸 이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좋아할 만하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혼나고 나서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물론 경기장에서 소리 들을 때는 좀 억울한 표정도 지었지만 교체 아웃될 때 어땠어요? 감독한테 가서 인사를 했다고요. 엔리케도 그런 모습이 기특하니까 악수 받아주고 뒤통수 한 대 탁 때린다고요. 요즘에 교체대 나가면서 악수도 안 하고 물병 쳐차고 요런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엔리케가 이강인 선수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변해요. 혼났던 경기 다음 경기가 리버풀전이었거든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12분 정도를 뛰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마지막 2m의 압박 완전 달라졌어. 상대 몸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판에 상대 골키퍼한테 쭉 압박을 갈 때는 덴벨레인 줄 알았어요. 이강인 선수는 피드백이 먹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엔리케 감독이 맨날 그런 얘기하죠. 하모스, 이강인 이런 선수들 너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 팬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엔리케 감독도 립서비스 절어놓고 후보로 쓰면서 강인이 형 이제 그만 속고 아틀레티코로 가. 근데 저는 이번에 극대노 사건을 보면서 엔리케 감독이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기대하고 진심으로 성장하길 바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배터리 갈아 끼는 그냥 그런 정도의 선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화 안 냈을 것 같아. 주전급으로 성장을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없으면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프로 레벨에서 잔소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바로 단장하고 얘기해서 보내버리면 되는데 화를 냈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챔스 토너먼트에서 더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즌에 16강 2차전 때 19분 뛰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엔 일단 8강전 때 뛰었어. 4강전 결승전 때도 더 많이 뛰어서 우승 한번 더 하면 또 좋겠네요. 아니면 뭐 미넨도 잘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또 우승해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선수들 절대 다치지 말고 월드컵 때 좋은 활약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